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니멀은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킴 카다시안의 생각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킴 카다시안이 한 가구 브랜드로부터 고소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때는 2022년 8월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 바이 킴의 사무실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키며 이 도널드 저드 테이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들은 실제로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 아닌 클레멘트 디자인이 제작한 모조품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논란의 시작은 클레멘트 디자인이 도널드 저드 스타일의 가구라고 소개를 했고 제작을 했습니다. 카다시안이 그것을 도널드 저드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적 디자인에 비해 미니멀은 저예산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쉽게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킴 카다시안이 소개한 이 가구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9만 불,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왜 비슷한 스타일을 제작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고가의 가구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 공간의 분위기와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만사나 테이블 22는 그 자체로 공간의 중심이 되며 다른 화려한 장식 없이도 킥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에 끌리는가입니다. 항상 화려한 삶을 살 것만 같은 셀럽들마저 말입니다. 현대인은 디지털 기기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신적 피로를 유발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순하고 정제된 공간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디자인 트렌드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티브 잡스는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비워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미니멀을 추구했고 그렇게 혁신적인 애플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제가 직접 시간을 투자해 스터디했던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룰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도널드 저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킴 카다시안마저 디자인을 훔쳤을까요? 그 진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킴 카다시안이 훔치려고 한 가구 디자인의 주인공 도널드 저드 편입니다. 도널드 저드는 한국의 이호왕과는 또 다른 결입니다. 도널드 저드는 1960년 후반경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의 글 특수한 오브제는 이 운동의 이론적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특수한 오브제는 회화도 조각도 아니며 회화의 한계, 일루저니즘과 사각이라는 평면을 넘어 탐차원의 실제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래서 미술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입체적인 작품은 평면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공간 안에 실제로 놓여 있어 여러 방향에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몸으로 경험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저드의 가구는 단순히 앉고 놓고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공간의 언어이고 브랜드를 감각을 각인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럼 도널드 저드의 대표작 3가지를 살펴보며 왜 킴 카다시안이 그 디자인을 훔칠 정도로 끌렸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멘사나 테이블 22입니다. 절대적 균형의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마치 수학적인 정밀도처럼 계산된 비율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판판한 상판과 4개의 사각형 다리 오직 그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완벽하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인테리어 브랜딩 포인트를 낼 때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제된 형태로 표현할 때 강력합니다. 쇼룸, 갤러리형 오피스 또는 럭셔리 매장에서 사용하면 공간 자체가 절제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장식 없이 브랜드의 철학만 남겨둔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공간에 이 가구를 배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킴 카다시안의 브랜드와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지니까요. 두 번째, 체어 84입니다. 조용한 구조의 미학입니다. 이 의자는 단순한 네모와 판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앉는 자세를 정확히 가늠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이 의자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사고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갤러리, 편집숍, 디자인 컨설팅 스튜디오처럼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쁜 공간이 아닌 의미 있는 공간을 추구할 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디테일은 크게 어려운 공법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목수분들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솔직히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자 디자인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목재의 물성으로 그 자체로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컬러감을 더하거나 다른 물성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여 공간의 아이코닉한 가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제입니다. 공간의 리듬을 만든 모듈입니다.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된 반복점 모듈, 사각형 박스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띄어져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그 자체로도 조각이면서도 설치된 벽까지 포함해 공간 전체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시도되었던 도널드 저드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미니멀리즘의 특성 중 하나는 알루미늄, 포마이카, 플렉시글라스 등 비정통적인 공업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작품도 역시 공업용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 하나의 물체로 취급하여 자기 완결적인 예술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개입과 관객의 개입이 작품에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의 특성은 이후 개념미술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작품은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리듬과 반복성, 즉 정체성과 연결성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호텔과 리셉션 공간, 대형 로비에 적용하면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시간성과 정열감을 표현하는 벽화가 됩니다. 반복되는 시각 언어는 기억에 남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합니다. 그것은 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품을 보고 있으면 괜히 책장으로 쓰고 싶거나 책꽂이를 활용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책꽂이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좋은 책으로도 공간을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고 예술성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을 택하실 거라면 장식을 최대한 절제해보세요. 디자인의 형태 자체만으로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곳에 미니멀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복잡하고 너무 많은 트렌드들이 밀려있는, 특히 성수 같은 곳에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미니멀은 그들 속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왜냐고요? 트렌디한 곳이 넘쳐나는 곳에 미니멀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새롭고 더 트렌디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본인이 들어가는 상가 지역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도널드 저드는 단순해서 예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의 작업은 존재의 최소치를 통해 의미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브랜딩의 핵심과도 닮아 있습니다. 브랜드는 결국 공간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침묵일 수도 있고 반복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선일 수도 있습니다. 킴 카다시안의 디자이너 클레멘츠 디자인이 도널드 저드의 가구를 진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킴 카다시안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디자인 윤리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정보와 시각적 피로 속에서도 비워내는 것, 정제되는 것, 절제되는 것에 끌리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셀럽들조차 미니멀리즘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중의 시선과 끊임없는 노출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평온을 갈망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온전한 평온을 누리기 위해 미니멀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현대인들이 미니멀리즘에 이렇게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널드처럼 로스코가 활동하던 195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인간성의 붕괴, 그리고 세계적 공허함이 남은 시기였죠. 유럽 예술의 중심이 무너지고 뉴욕이 새로운 예술의 수도가 되던 이 시기, 사람들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품은 예술과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마크 로스코일까요?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 생면 두세 개만이 공간을 조용히 채우고 있습니다. 형태도 없고 이야기나 상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고요 속에 침몰하듯 감정의 깊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고 경치도 아니며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느끼라고만 합니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죠. 과거 전쟁의 충격은 오늘날 디지털 피로, 정보 과잉, 감정 과잉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현대인들은 여전히 비워진 공간에서 진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빗발치는 곳에서 공포감을 느끼며 살고 있으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념적 대립 등의 다양한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더 혼란 없는 평온한 공간과 감정의 안식을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마크 로스코는 그 욕망을 형태 없이 서사 없이 색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45cm 뒤에서 바라봐야 진정 입체적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널드 저드의 사각형 테이블 앞에, 이완의 돌과 철판 앞에, 마크 로스코의 붉은 화면 앞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건 심플해서 예쁜 게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진짜 나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다시안은 왜 안도다다오라는 스타 건축가에게 디자인까지 맡겨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왜 굳이 남의 디자인을 훔쳤을까요? 아무래도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상징 같은 존재고 그의 가구는 무채색, 직선, 반복, 그리고 여백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아이코닉하다 보니 오조품조차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이렇게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셀럽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산업에 열정이 있거나 깊이가 없다면 셀럽들은 당연히 본업이 아니기에 레퍼런스를 찾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무엇이 트렌디하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공간에 트렌디하게 연출을 하려고 할 때 이 느낌 나게 해줘, 이런 스타일처럼 해줘 라고 말하곤 하죠. 그게 실제로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역사와 권리가 담겨져 있는지 뒷전이 됩니다. 킴 카다시안 역시 안도타다와 건축을 설계한 만큼 미니멀리즘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예술가의 가구 철학까지는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도널드 저드 스타일이라고 소개받은 가구를 진짜 저드의 작품인 줄 알고 영상에 등장시켰고 그 말 한마디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진 겁니다. 영상은 삭제되었고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이후 그녀는 진짜 저드 재단의 가구를 구매하며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코닉한 브랜드 가구를 사기엔 거대한 예산이 들었고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코닉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직접적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공간 자체를 브랜드만의 예술성을 가미시켜야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독보적인 형태인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의 예술성을 가미하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킴의 전남편 카니와 벨기에 디자이너 악셀 베르보르트와 함께 디자인한 이런 싱크볼도 한때 SNS상 뜨겁게 다뤘던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디자이너와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제작은 굉장히 큰 노고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메시지 그리고 예술성을 가미하여 공간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감을 가지고 와 공간 디자인과 공간 브랜딩에 좋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좋은 아티스트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디오스.